국민의식이 변화와 격앙된 반미의식. 전쟁에서의 소식은 철저한 언론 통제에 따라 일반 국민들은 정확한 실상을 알 수 없었고, 전사자가 공표되면 당국은 전사자의 숫자를 알 수 없도록 전사자 이름을 해당 지방신문에만 공고하도록 했다. 그래도 지역사회의 동요를 완전히 저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어느 농촌에 갔더니 두 집의 한 집골로 전사자의 집이라는 표찰이 걸려있다는 식의 흉흉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유족에게 있어서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전사자의 유골이 수습되어 있는 상자 안에서 실제 유골 대신에 유혼사라는 모래를 받았을 때였다. 원격지의 전투에서 전사한 병사의 시신은 그대로 본국에 송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현지에서 화장을 해서 뼛가루를 전해주는 것이 통상의 방식이었고, 여의치 못할 때에는 전사자의 손목이나 새끼손가락 등을 잘라 그것만이라도 화장을 해서 보내주곤 했는데, 그마저 불가능해서 모래나 작은 돌을 거둔 상자를 보냈으니 이러한 유족들의 불만과 지역사회의 흉흉한 소문까지는 도저히 잠식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는 사이 국민들은 불만이 쌓여갔고, 반전적, 염세적인 내용으로 개사한 불온가요가 퍼지기도 했다. 이놈의 전쟁, 모두가 죽어서 돌아오는 전쟁. 한편 그럴수록 미국에 대한 혐오는 극에 달해 무찌르자 귀축 미영! 미국 영어가 완전히 상영 금지되고, 미국과 영국 가수들의 레코드판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도시의 간판에서도 영자 간판이 완전히 사라졌다. 재즈 음악의 연주도 금지됐고, 영어 잡지나 회사명도 어쩔 수 없이 개명해야 했다. 앞으로 잡지 킹의 이름을 후지라는 이름으로 고치겠다는. 언론에서도 연일 미국과 영국군의 잔악성을 크게 부각하였고, 귀신과 짐승 같은 귀축미영. 포로로 붙잡힌 미군들은 심각한 학대를 각오해야만 했으며, 미군이 독일군의 포로가 되면 사망률은 1.2%였지만 일본군의 포로가 되면 37.7%나 사망했다는 표는 미군 포로에 일본군과 독일군에 잡혔을 때의 사망률을 보여준다. 일본 본토를 공습하다 격추되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미군을 성난 민간인들이 참사라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었다. 일본 패망. 최후의 전투, 이오지마 오키나와 전투. 전쟁 막판 일본은 엄청난 실수를 하고 만다. 44년 10월 미국의 함대가 대만과 필리핀을 공격하기 시작하자 대본영에서는 전투기를 급파하는데, 이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뭐야? 적 항공모함 11대를 격파하고 전함 2척 등 총 28척을 격침했다고? 그게 사실이야? 일본 국민들은 오랜만에 전과에 열광했다. 하하하,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이 전쟁 잘하면 이길 수도 있겠어. 하지만 실제로는 중형 군함 2척을 격파했을 뿐 일본군은 300대 이상의 전투기를 상실해야 했다. 그런데도 대본영은 끝까지 그런 사실을 모르고 44년 12월 미군이 필리핀에 상륙하려 하자 모든 군함을 총출동시켜 과감히 미군과 맞짱을 뜨고 말았다. 바로 레이테이전이다.
괜찮아. 지금 미군의 해군력은 크게 상실된 상태라고. 그랬으니 어찌 됐겠는가. 이곳에서 일본은 항모 4척, 전함 3척 등 총 29척을 상실하여 그나마 남아있던 해군의 절반을 날려버리고 말았다. 에건. 이후 미국의 침공은 일본 본토의 코앞까지 펼쳐졌으니 45년 2월 미국은 이오지마에 상륙했다. 미국 일주일 정도면 끝나겠지 뭐. 하지만 이번만큼은 일본도 단단히 준비를 했다. 섬 전체를 땅굴로 연결했고 거대한 방어망을 잘 위장시켜 준비했기 때문에 미군은 지옥과 같은 십자포화에 시달려 1m를 전진하는 데에만 평균 4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미군은 한 달간의 전쟁에서 투입한 병사들의 37%인 26,000명이나 되는 사상자가 생긴다. 반면 일본은 21,800명이 전사하여 처음으로 사상자 교환비에서 일본이 미국을 이겨보게 된다. 이어서 벌어진 오키나와 전투에서도 미군은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한다. 일본은 전쟁을 치르면 치를수록 미군을 골탕 먹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었던 것이다. 참호와 땅굴을 파서 순차적 방어선을 구축하고 방어선이 뚫리면 다음 방어선으로 후퇴하는 식이었다. 마치 한국전쟁 당시 미국에 맞서 싸운 중국군의 전술과 비슷했다. 미군, 놔. 미군은 한 치의 땅을 전진하기 위해 무수한 피를 흘려야만 했다. 땅굴 속에 숨어있는 일본군을 향해 화염방사기를 쏘고 있는 미군의 모습이다. 전쟁은 지루해졌고 결국 석 달 만에 섬을 함락했지만 미군은 도합 10만 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이 중 2만 명 이상이 전사자였다. 일본군의 피해도 만만치는 않았다. 10만 명이 죽고 민간인 12만 명이 사망한 것이다. 오키나와는 군부가 생각하기에 버림돌 작전을 해줬으면 하는 곳이었다. 도조, 오키나와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주면 그 사이에 우리는 본토 방어 준비 시간을 벌 수 있다. 때문에 주민의 피난 계획이나 안전 확보 대책이 미비해서 오키나와 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실로 막대했다. 특히 일본군에 의해 수많은 현지 주민이 살해당했는데 오키나와는 1872년 메이지 유신 당시 일본의 복속된 영토였기 때문에 일본인들에게 있어 오키나와 주민은 여전히 자신들보다 열등한 피식민지배인들일 뿐이었다. 때문에 일본군은 주민의 거동이 수상하다 싶으면 미군의 스파이로 간주해 현장에서 바로 처형했을 뿐 아니라 장교용 참호를 확보하기 위해 주민들을 참호 밖으로 쫓아내어 수많은 주민들이 미군의 폭탄 세례를 맞고 사망하도록 방치했다. 또 미군에게 발각될까봐 우는 소리를 내는 아기들을 살해하는가 하면 미군에게 투항하려는 주민을 사살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더 심각한 것은 집단 자살이었다. 미군에게 압도당해 자포자기한 일본군 장병들은 주민들에게 수류탄을 나눠주며 황국 신민으로서 자살할 것을 강요했다. 비참한 병사들. 전쟁 말기 병사들은 비참하기 그지없었다. 무엇보다 장비가 부족했다. 대분영은 최후까지 전투기 생산에 몰두했기 때문에 소총 생산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병사들은 소총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구식 소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45년 6월 관동군의 신설부대의 경우 소총을 가진 병사가 40%, 총검을 가진 병사가 30%에 불과할 정도였다. 중국 전선 후방 병참부대의 경우 죽창을 병기로 휴대하도록 했을 정도였다. 군복과 군화의 부족도 심각한 문제였다. 중국 전선에 배치된 한 부대의 경우 1년 동안 아예 보급이 끊겼고 버마에 파견된 부대는 군화를 아끼기 위해 평소에는 맨발로 다니라는 상부의 지침을 받을 정도였다. 신참의 경우 현지에 도착하면 하사관과 고참들로부터 신품의 군복, 군화를 모두 빼앗기고 오, A급! 대신 너덜너덜한 군복과 패급 군화로 갈아 신어야 했던 게 일상적이었다. 이런 일본의 군대 문화가 해방 이후 우리나라 군대에 파고들었다는 더욱이 제공권을 상실하여 차량 운반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병사들은 1인당 40에서 50kg씩의 군장을 짊어지고 수백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야간을 틈타 행군해야만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군의 전사자 수는 갈수록 늘어갔다. 중일전쟁 이후 전사자의 수는 총 230만 명. 이 중 아사한 병사가 전체 60%인 140만 명이었다. 굶주려 인해 처한 병사들은 영양실조로 얼굴에 핏기가 전혀 없었고 복부에는 물이 가득 차 임산부처럼 배가 부어오른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살기 위해 닥치는 대로 주워 먹다가 나중에는 전신 권태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 그대로 죽는 것이었다. 선박격침에 의한 죽음도 피해가 컸다. 군함 650척, 상선 3천여 척이 침몰해서 죽은 사람 수만 40만 명이 넘어섰다. 집단 자살과도 같았던 반자의 공격으로 무수한 생명들이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고 가미카제 자살 폭격으로 4,000명의 조종사가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일본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1인승 자폭 잠수정을 대량 생산하여 바닷속의 가미카제라는 가이텐을 운용하려고도 했다. 물론 실전에는 사용되지 못했다. 중일전쟁에서 태평양전쟁까지 일본군의 사망 원인이다. 1위는 아사였다.